자, 창비 2-1 음운변동 부분입니다. 사실 뭐 1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죠. 뭐 시 부분, 뭐 소설 부분, 그다음 수필 부분까지 조금 내용이 뭐 중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적인 부분이나 뭐 정리된 부분만 좀 외워주고 좀 문제풀이를 하면 뭐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2단원이 문제죠. 2-1 음운변동, 2-2 이제 문법 요소. 자, 1, 2단원을 이제 시험 범위에 넣어버린다고 하면 조금 여러분한테 과부하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음운변동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음운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앞에 부분이 이제 뭐 자음, 모음 등등에 관한 어떤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출판사 거 개관 부분, 선생님이 개관에 찍어 놓은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번 설명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창비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습서 해설 이제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볼게요. 자, 첫 번째. 뭐 이 부분도 선생님이 개관 부분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언어의 이제 개념들을 조금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작은 이제 뭐 국어의 단위를 얘기하자면 음운이 되겠죠.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자, 그 다음 단위가 이제 형태소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가진 말의 이제 최소 단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은 단어예요. 단어는, 요거는 이제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절 단위. 단어보다 살짝 큰 단위가 어절이죠. 자, 어절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퀄 띄어쓰기 단위예요. 지금 단어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조사. 혼자 쓸 수는 없지만 분명히 홀로 쓸 수 있는 단위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지만 이제 단어에 포함시키는 단어 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절보다는 이제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절, 그다음 구, 그다음 이제 문장 절이 되겠죠. 구는 이제 두 단어 이상을 얘기할 때를 말하고요. 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 이제 서술어 단위로 구성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단위들을 전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문법을 다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라는 단위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실질 형태소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다. 어휘적인 의미, 이게 바로 이제 실질적인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대상,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형태소다. 조사, 어미, 접사가 이에 속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개념을 알아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예문을 한번 보고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꽃이 예쁘다. 자, flower is beautiful 아닙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큰 단위로 한번 나눠보자면 어절 단위 어때요? 오케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니까 1어절, 2어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단어 단위는요, 한 번 더 끊어줘야지. 왜? 조사는 단어로 치니까. 그럼 단어의 단위는 꽃이 예쁘다. 이렇게 단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보다 적은 게 뭐였어요? 형태소였죠. 자, 형태소 단위는 뭐예요?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자, 꽃. 최소 단위죠? 꽃. 뜻 있잖아요. 이는 쓸뜻 없는데요? 문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격조사에 이제 기능을 하죠. 예쁘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쁘다는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그 다음 뒤에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요. 선생님, 이걸 왜 나눠요? 자, 이 다자리에 다른 게 올 수 있나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오는 친구들이 와요. 어떻게? 예쁘고, 예쁘니, 예쁜 이런 식으로 이응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뒤에 걸 꾸미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자리에서 이제 어간, 어미 이렇게 해서 끊어주시고요. 이게 바로 실질 형식, 이제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거를 왜 배웠냐 이거예요. 왜 배웠냐. 이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이렇게 단어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자 우리 음운변동 파트는요. 표기와 발음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표기와 발음을 따지면서 그 사이에 자음, 모음 같은 음운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뭐 생기거나 이런 거를 따지는 파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꽃 뒤에 이라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되냐? 발음해보세요. 꽃이 맞아요. 뒤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이 표기랑 발음을 따져가면서 음운의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음절 구성 방법? 선생님 개관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보고 온 사람 있으면 가서 보고 오셔야 돼요. 분명히 외울 거, 안 외울 거 이런 거 선생님이 구분을 다 해줬고요. 음운 변동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어정쩡하게 들어가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음절 같은 경우는 지금 모음으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초성 부분, 종성 부분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죠? 선생님 이응 있는데요. 이거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치읓이 어떻게 된다고? 뒤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 자리에 딱 위치에서 발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운 변동 일어났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음운 변동의 어떤 요소도 뭔가 변하거나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연음은 그냥 이어져 발음한 현상으로 음운 변동이 아니다. 여기 보면 각 앞으로 지금 형식 형태소 실질 형식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이런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는 경우는 연음되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꽃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이렇게 오는 경우 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꽃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어떻게 발음해요? 우리 꽃 뒤가 돼요. 여기서 교체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넘겨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활동 1. 음운 변동의 이해. 자,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자, 음운 변동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개념도 외워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운이 자음, 모음 같은 것이 환경에 따라 앞뒤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표기와 발음을 따졌을 때. 그죠? 표기와 발음을 따져보니 이거 두 개를 따져보니 자 A가 여기 있는 A 자음 A가 여기 있는 자음 B로 바뀌었어요. 교체입니다. 여기 있는 A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는 분명 A가 있었는데 여기 없어. 탈락이에요. 자, 여기는 뭐가 없었는데 여기 갑자기 A가 생겼어. 첨가예요. A, B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C가 됐어. 축약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운 변동을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교체부터 볼게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첫 번째는 음끝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선생님이 아까 음절이라는 말을 했죠. 그럼 어절은 뭐고 음절은 뭘까요? 음절은 한 번에 발음되는 소리의 단위를 얘기해요. 자, 김철수가 있다. 김철수는 바보다. 자, 음절은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막 서술형 몇 어절로 쓰시오 몇 음절로 쓰시오 또 이것도 나오거든요. 음절은 한 번에 소리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의 단위를 얘기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음절로 구성되어 있죠. 어절은요. 어절은 아까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2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완전 기초예요. 자, 어쨌든 음절 끝에 위치한 다양한 자음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자음들이 있죠? 다양한 자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발음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한다?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로만 발음된다 입니다.
이때 그드브가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각각 그드브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 자, 요거 보면 파열음이라고 되어 있죠? 파열음이면서 예사소리이기 때문에 평음이라는 말이 예사소리예요.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솔직히 여기서 이제 마누라야, 마누라야, 얘네 뭐냐면요, 그냥 울림소리거든요. 울림소리는 그대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 생긴 그대로 발음 나기 때문에 따져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세 개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쌍기역, 피읍, 치읓, 요런 것들은 전부 다 그드브 중 하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 그드브가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그드브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 다른 말로 평파열음화라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음절 끝에서 평파열음화가 일어난다라고 가리키는 학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학교도.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여러분, 요거를 왜 구분하는지 아세요?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발음이. 자, 그냥 깔끔하게 그것만 발음되는 경우. 박. 오케이. 평파열음화를 거쳐서 기역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숲길. 오케이. 자, 지금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보자고 분명히 했어요. 지금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체 현상. 자, 교체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교체 현상이 두 개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요거. 음절말 평파열음화 현상.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봐봐. 선생님이 요것을 이렇게 교체를 시켰고 지금 피읍이 평파열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파열음화인 거예요. 그죠? 그럼 밑에 건 뭐예요? 된 소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된 소리 되기인 거예요. 한자로 얘기해 볼까요? 경음화 현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뒤에 것은 좀 환경이 다르네요.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이 온 경우. 자,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 온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고 일단은 이 3번은 지울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연음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음운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리 이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이다 아니다? 적용이다. 적용이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리 이동이 된 이유는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라서. 자, 여기도 이 자리 비어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으로 바꿔주고 자리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냐.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자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뒤에 자음이 또 오는 경우. 자, 여기 보면 꽃 같은 경우는 뒤에 사실 뭐 꽃은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수가 보통 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집에는 꽃밖에 없어. 요런 건 어때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보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할 수가 있겠다? 맞아요. 여기처럼 음끝을 적용하면 되지. 꽃밖에 요런 식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써보자. 제시된 단어들의 발음을 직접 적어보며 음끝이 일어나는 양상을 탐구합니다. 자, 음운 환경에 따라 이게 일어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봅니다. 자, 부억. 지금 여기는 키역이 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평파열음화,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났죠. 앞들. 자, 요거 표기와 발음을 보니까 변화, 교체입니다. 그죠? 음끝 일어났고요. 겉옷. 요게 요렇게 바뀌었고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어요. 몇 번 일어났어? 2번. 자, 깊이. 이거는 뒤에 뭐가 왔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이 왔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실질이 오면 동그라미를 쳐버리고요, 형식이 오면 시옷을 치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보지 않고서도 뒤에 연음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써보고 해당하는 음의 변동의 양상과 연결. 자, 장문. 자, 근데요, 지금 보니까 비음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음화는 그럼 뭘까요? 맞아요. 지금 뭘로 자꾸 변화된다라는 게 나와요. 비음은 뭐죠? 비음은 이응, 니은, 미음이 비음이에요. 코로 소리가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그 자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표기와 발음, 표기와 발음, 표기와 발음을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 거를 보니까 어때요? 비음, 미음에서 기억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 거겠죠. 야, 너 내가 소리 나는데 너무 방해가 돼. 너도 나처럼 비음으로 바꾸면 발음이 좀 더 쉬울 것 같아. 요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굿는 뒤에 비음, 니은이 있죠. 그래서 디귿한테 말을 걸어. 디귿아, 디귿아, 지금 너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나. 네가 조금 바뀌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는 이거네. 그지? 잡목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비읍에게 말을 걸. 비읍아, 지금 너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나. 네가 비음으로 좀 바뀌어주면 안 되겠니? 그죠? 근데 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음하거든요. 근데 환경을 우리가 조금 정리라는 게 필요해요. 이 경우는 앞말에 그드, 부가 뒷말에 니은, 미음을 만나 은음으로 교체되는 비음화의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앞말에 미음, 이응이 왔을 때 뒷말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로 바뀌는 현상이라서 요거를 우리가 리을 비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 미음 뒤에 있는 리을이, 그러니까 앞에 지금 원인이 되는 비음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대통령 같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여기 있는 미음의 영향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비음화의 환경, 이게 두 번째 비음화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앞말에 기역 비읍이 왔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니은의 영향을 받아 이게 또 한 번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이응, 미음으로 한 번 더 교체가 되는 현상. 이런 식으로 양쪽에 게 다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과 같은 경우가 있고 지금 보니까 둘 다 바뀌었죠. 그죠? 협력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둘 다 바뀌게 되겠다. 그래서 비음화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뒤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문제를 먼저 꼼꼼히 보고 갈게요. 선생님이 답을 다 체크해놔가지고. 자, 음운 변동 파트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공부를 해도 까먹고 그래서 진짜 수십 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자, 밑줄 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음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까요? 낫. 자, 시옷 같은 경우는 디귿, 부어, 기역, 무릎, 비읍, 히읗. 근데 이거는요, 기역이 아니라 디귿으로 발음이 돼요. 히읗 이렇게. 아무리 많이 발음을 해봐라. 히읗으로 나냐. 그지? 연꽃, 디귿으로 발음이 난다. 정답은 4번. 근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헷갈리는데요? 자, 요런 경우는, 자, 문제가 있죠. 자, 그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자음체계표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해. 근데 보통 자음체계표가 나오면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 그려볼까요, 차라리? 이거 갑자기 모르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음운체계표를 그리게 되다 보면, 자, 이게 이제 파열음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경국의 영국의 그 다음 후음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바닷가, 그래서 뿌뿌뿌, 트뜨트, 크크크 이런 식으로 가고요. 시옷,
쌍시옷, 히읗, 그 다음에 즈츠, 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또 빠뜨린 거는 사실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밀레니엄 같은 울림소리가 있겠습니다. 밀레니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친구들은 그들끼리 알아서 발음이 그대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받침이 가능한 친구들을 보면요. 숲, 비읍 발음 됩니다. 그죠? 자, 빛, 머리 빛, 먹었다 이런 것들 다 디귿 발음이 돼요. 마찬가지로 티읕, 머리 숱이 많다, 디귿이죠? 그럼 요 친구들은 쌍지읒은 안 나니까 디귿이 발음이 됩니다. 요 친구들은 기억. 근데 히읗은 문제가 뭐예요? 헷갈리지 말고 디귿으로 발음이 난다. 요게 바로 전부 다 뭐다? 평음의 예사소리, 평음의 파열음의 이 부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평파열음화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음화 문제예요. 그드브가 비음 앞에서 각각 비음, 은음으로 바뀌는 현상. 자, 요것도 잘 그렸다. 왜? 이 비읍이 미음이 됐고요. 그죠? 디귿이 니은이 됐고요. 기억이 이응이 되는 현상. 그래서 은음으로 발음이 된다. 아니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비음아, 그드브가 비음, 미음, 니은 앞에서 각각 비음, 은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이거 지금 보니까 뭐가 같았어요?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자, 소리 나는 위치는 같은데 소리를 내는 방법이 달라졌네요. 요거 이해되세요? 자, 국내 기억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바뀌었다. 기억이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다.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비음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잘 해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리을은 리을을 제외한 다른 자음 뒤에서 비음, 니은으로 바뀐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음, 이응, 뭐 기억, 비읍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유음화. 그래서 비음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3가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노트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음화. 유음은 마찬가지로 유음이 되는 현상이에요. 니은이 유음을 만나 유음이 되는 현상이다. 칼날, 신뢰와 권리, 살림.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 리을이 뒤에 있는 리은에 영향을 주고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요걸 우리가 순행 유음화라고 하고요. 자, 뒤에서 영향을 주는 건 역행 유음화라고 해요. 유음화에서는 요걸 구분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국 니은이 리을이 됐고요. 니은이 리을이 됐어요. 방향 따져야 되겠죠?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그 주인을 우리가 동화시켜주는 애다 동화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대상을 우리가 피동화주라고 얘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는 국의 지금 계속 교체 현상을 하고 있죠. 끝소리가 드트인 형태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어간 같은 부분 그런 걸 얘기하겠고요. 아니면 어근, 그러니까 뜻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즉 모음이나 조사나 접사 같은 형식적, 문법적인 친구가 와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자, 굳다에다가 해가 돋다에다가 갔다에다가 붙다에다가 이어가 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귿이 뭐가 됐다? 지읒으로. 디귿이 지읒으로. 티읒이 치읒으로. 티읒이 치읒으로. 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반모음 이제
이게 나오죠. 지금 여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이어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래서 반모음 반모음 이 앞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발음 날 때 또 뭐가 사라졌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된 뒤에 이제 반모음이 탈락됐다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에 저쩌처는 처로 발음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음운 변동에서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바뀐 거를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국외음화가 되고 지금 반모음 이와 결합해서 지금 어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탈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음운의 개수 변화 -2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출제하기가 정말 좋겠죠. 나라면 이거 낸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일단 3, 4를 본 다음에 오른쪽 교과서 개념 설명으로 갈게요. 저기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쓰고 이제 동그라미 표시한 음운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어보세요. 자, 진리. 지금 이 니은이 리을이 됐기 때문에 뭐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그러면 역행유음하다 얘기를 했었죠. 유음은 리을이에요. 기억하세요? 비음은 은음은, 유음은 리을. 자, 신라.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똑같이 역행유음화. 불나방.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게 바뀌었어요. 그럼 요거는 순행유음화. 뒤에 있는 물난리가 흥미로운데 요게 이제 두 개가 일어났어요. 앞에 있는 거 영향으로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둘 다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 자, 외우셔야 된다고요. 앞말에 드트, 실질 형태소, 드트 뒤에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가 오면 앞말에 받침 드트가 이제 지츠로 발음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받침에 드나 트가 있는가? 있어요? 네. 그죠? 오케이. 근데 뒤에 거 볼까? 뒤가 반모음으로 결합됐냐를 묻고 있어요. 반모음이나 반모음 같은 형식 형태소. 지금 보니까 오케이. 고지 같은 경우는 맞는데 은은 아니네. 그지? 자, 끝인사. 이거는 맞네요. 네, 순서대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혼자 막 먼저 가면 안 돼. 그 다음 그 뒤가 형식인가? 얘는 맞아. 그지? 형식인가? 모음. 근데 이가 아니기 때문에 X야. 이거 진짜 중요하죠? 형식이라고 해서 O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인사. 형식이 아니고 실질이기 때문에. 국외음화 여기서만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자, 핵심 종류, 교체의 종류,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자, 요런 거 그냥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솔직히 이거 한 10번 정도 공책에 써보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개념 설명, 음끝과 비음화. 자, 그래서 일단은 받침 소리가 요런 게 있으면 먼저 교체를 시켜준 다음에 비음화가 또 일어나기도 한다. 요런 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음끝을 적용하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음화의 예외. 요거는 별표 5개. 자, 리을이 분명히 니은 뒤에 오는데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산량. 앞에 비음 뒤에 리을이 와서 리을이 비음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음화의 예시로 리을 비음화의 예시로 조금 낀거 넣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 아까 앞에서는 미음, 이응, 기억, 비읍 뒤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선생님이 좀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정리해줬던 거고요.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리을이 아닌 친구들 뒤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이게 써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반모음. 그래서 사실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주자면 이거는 약간 어떤 결합 관계예요. 자, 생산,
자, 생산 플러스 이제 량 요런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는 리을을 니은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예시를 보셔야 돼요. 뭐 입원 플러스 료, 입원 요죠. 상견 레라고 발음하고 이원 론, 논 요런 식으로 이제 예시 요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모음.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음운.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야는 발음을 보니까 이야가 되죠. 이야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온전하게 이야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반만 발음되는 모음, 자, 제이라고 할 겁니다. 반모음 제이. 자, 와 같은 경우는요. 오, 아 결합이기 때문에 요 오도 오와 이렇게 하지 않죠. 와. 그래서 짧게 발음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이제 W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이건 우계열, 오계열 둘 다 통틀어서 이제 W라고 한다. 이게 바로 반모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반모음 하나로 셉니다. 반모음을 하나로 세요. 그래서 뭐 반모음 첨가하면 음은 한 개 추가인 거야. 피여로 발음이 날 때 반모음 첨가 이렇게 본다고요. 요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지금 보니까 천리, 함량, 난로, 실내와 말놀이, 이 뒤로 넘어가 말놀이입니다. 말놀이.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뒤에 뭐가 나타났나 보자. 근데 두 번째 것만 2로 시작하는 게 아니네. 답은 2번.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겠습니다. 자, 이제 교체 현상 끝이에요. 지금 교체 현상만 지금 30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하고 있겠죠. 자, 된소리 얘기 앞에서 아까 언급했습니다. 경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죠. 무슨 거센소리 대기도 있나요? 있어요. 자, 그럼 된소리 대기 보겠습니다. 예사소리, 그드브스즈가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자, 일정한 음운 환경이라는 건 규칙적인 거라는 거예요. 된소리인 끄트브스즈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자, 첫 번째,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가 오는 경우. 자, 구두빵 뒤에 구두빵 사장 이런 식으로 좀 외워보세요. 자, 구두빵 뒤에 구두빵 사장, 구두빵 뒤에 구두빵 사장. 어떻게 됐어? 국밥, 닫다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외 없어요. 자, 두 번째, 용언의 어간. 용언이 뭐야? 동사, 형용사. 자,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신다, 신고, 신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 느무 뒤에 느무 맞죠? 느 맞지? 어간 마침 니은 그드스즈 오는 경우에만 된소리가 된대. 이거 신꼬 맞지? 드 신따 맞지? 그드스즈가 아니네. 신은이 신은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담다, 담고, 담자, 담소 전부 다 그드스즈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돼? 오케이, 된소리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자어에서. 자,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자에서 리을 받침 뒤에 드스즈가 오는 경우. 우리 물질의 어떤 양상,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있죠. 그 물질은 한자야. 그래서 물질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제주도에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개 캐고 하는 거 있지. 그거 뭐라고 하지? 물질이에요. 이거 한자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발음 어떻게? 물질이에요. 흥미진진하지? 요런 거 낸다고요. 요거는 고유어. 한자. 자, 갈등, 실수. 자, 지금 드스즈기 때문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드스. 자, 발전 하나 끼워 넣을게요. 그래서 갈등, 실수, 발전 정도 외워준다면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괜찮겠죠? 자, 그 다음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이제 그드브스즈가 오는 경우 관형사형 어미 요거 보이세요? 사실 자꾸 관형사형 어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도 지금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중1 때 품사 개념을 아예 그냥 두뇌 속에서 그냥 다 지워버린 사람이 많고요. 지금
뭐 어미, 오케이. 어미는 안 다치자. 어미도 사실 몰라. 어미도 사실 모르는데 이제 관형사형이라고 하면 우리 품사에서 관형사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새 신발, 헌 신발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품사? 관형사다. 자, 뒤에 있는 신발은 명사, 새는 걸 꾸며줘서 관형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사는 뭐야? 새 신발을 새 신발을 이제 신었다. 뭐 잘 신었다 이런 거 있지. 잘 이렇게 동사 형용사를 꾸미는 부분을 우리가 부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어 자체가 신발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관형사야. 근데 관형사형 어미다라고 해버리는 거는 뭐냐면 동사 형용사 같은 거에 자 먹는 먹을 먹던 먹은 요런 식의 그러니까 어미는 뭐였어요? 요런 부분들 있잖아.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미라고 했었거든요. 먹이 어간이고 그 뒤에 붙는 부분이 어미라고. 먹다. 요건 종결어미. 근데 이 을, 는, 던, 은 요런 건 뭐야? 뒤에 먹는 빵, 먹던 빵, 먹을 빵 이렇게 꾸며주게끔 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관형사형 어미에는 이제 니은, 리을, 는던 따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래형인 뭐뭐을 뒤에 오는 경우에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갈 곳, 만날 사람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직 뭐 문법적으로 부족하면 갈 길이 멀지만 갈 길이 멀면 그걸 외면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하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반모음화. 중요하지. 왜? 반모음이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2계열은 J, 그 다음에 5계열은 W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뭐 화하면 뭐야? 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음으로 끝나는 거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이 되는 현상. 자, 보니까 계시어야 계시다에다가 어야가 붙은 상황인데요. 발음을 해보니까 계셔야가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써져 있는 걸 크게 다시 써준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자, 그대로 있지? 야 그대로 있어. 그럼 뭘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거랑 요 하나 의문의 개수를 따져보자는 거야. 자, 시어 같은 경우는 자 자음은 그대로 있고요. 자음은 그대로 있지. 이 모음, 단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어가 지금 뭐가 된 상황이야? 오케이. 이어 반모음 이 플러스 어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음절수는 줄어들었는데 음운수는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일단 축약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축약은 여기 봐봐. 반모음도 의문의 하나이므로 의문의 개수를 셀 때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가 뭘로 교체가 됐다? 우리 아까 비음화, 유음화처럼 A가 B로 뿅 교체되는 경우를 교체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걸 반모음화, 반모음 교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럼 나머지도 똑같다는 거죠. 보라, 비읍 그대로 있고요. 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랑 아가 지금 와가 된 거예요. 오랑 아가 와가 됐는데 와는 우리 반모음 플러스 아로 봤기 때문에 오가 요걸로 교체되었다. 이걸 반모음화, 반모음 교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발음 및 음운 변동이 일어난 환경을 써보자. 음운 환경에 따라 된소리가 일어나는 양상을 탐구합니다. 자, 발전, 오케이. 한자어 받침, 한자어 리을 뒤에서 지읒이 오는 경우 군, 된소리군 이렇게. 각도, 구두빵 뒤에 구두빵 사장, 각도, 된소리 되는군, 할수,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구두빵 사장, 할수, 담다,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구두사자, 구두사장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요거를 골라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자,
자, 두 번째 반모음화 현상. 가어라, 기어라, 겨어라. 요렇게 교체되기 때문에, 그죠? 교체, 올려. 어떻게? 이게 이렇게 교체, 나누어도 교체, 요렇게 보는 거예요. 5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금 1번은 비음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반모음화, 첨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반모음화, 개수 줄어들지 않고 교체입니다.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표기에 어떻게, 자, 반영했죠. 반영했어요. 이걸 바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표기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모음 이는 이걸로 바뀌어야지. 오나우는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한다. 오케이. 이것도 거꾸로 됐지. 그지? 됐고, 답은 5번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탈락 현상입니다. 자, 탈락, 첨가, 축약은 조금 간단해요. 있던 게 사라지면 탈락이에요. 자, 모음 탈락. 모음 탈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음 탈락, 그 다음 탈락. 그래서 똑같이 생긴 것들이 보통 어미에 있는 것들이 없어졌다. 건너라. 어미에 있는 게 사라졌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거. 근데 은은 음만 쑥 없어져. 음만 쑥 없어져. 그래서 이거는 동음 탈락, 요거는 탈락. 근데 문제가 뭐죠? 오케이. 표기에 반영이 되네요. 표기에 반영이 돼. 표기랑 발음이 똑같다. 그래서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이제 표기 반영이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음근 단수나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올 때 하나의 자음이 탈락합니다. 겹받침 중 뒤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지금 앞에 게 발음이 나니까 뒤에 자음이 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리을 비읍은 예외. 보통 비읍이 탈락하는데, 자, 4개의 경우. 4개의 경우는 보통 리을이 탈락한다. 어떤 경우? 밥다. 자, 넘넘넘 쓰고요. 둥죽적 이렇게 외우면 둥죽적 너무 귀엽지 않니? 둥죽적.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이 경우에 전부 뭘로 발음한다?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럼 리을 탈락인 거겠죠? 예외 현상입니다. 외워주세요. 자, 겹받침 중 앞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닭, 쌈, 읍.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탈락시키고 음끝이 또 적용이 됩니다. 리을 기억은 보통 리을이 탈락하는데요. 그죠? 근데 이 뒤에 이제 고나 개 같은 것이 오는 경우, 이제 기억이 탈락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원래는 다 하면 막다죠. 근데 이렇게 맑고 맑게가 오면 리을로 발음이 난다. 리을 발음. 이렇게 외 현상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읽다. 기억으로 먼저 발음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읽게가 아니라 읽고, 읽게,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 이렇게. 이거 진짜 시험에 자주 줄 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 현상은 정말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자음 모음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음 탈락은 조금 더 있는데 여기 보세요. 리을이랑 히읗 탈락. 자, 푸는 아니, 좋아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리을 탈락은 여기 표기에 반영이 됐고요.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 표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이니까 할 수 있죠? 자, 3번 타서 지금 보니까 똑같은 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음 탈락, 탈락이었고 서라, 탈락. 그죠? 잠그아, 탈락이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자음근 단수나 읽다, 리을 기억은 우리 보통 기억을 발음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읽다. 근데 뒤에 고나 개 오면 오케이, 읽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굽다. 요거는 리을 기억 중에서 우리 기억 발음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네. 그게 뭐예요? 오케이, 자음근 단수나 플러스
된소리 대기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얇다. 리을 비읍은 리을 발음해요. 얇다. 근데 얇다는 뭐지? 우리 보통 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칙을 생각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발찌가 아니라 밥지. 예외 현상입니다. 자, 7번 보시면 커서 으탈락, 서서 동음탈락, 그리어서 요거는 뭐지? 그려서 오케이. 반모음 교체였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답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음탈락, 으탈락. 괜찮나요? 자, 첨가. 어떤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 자, 니은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야. 뭐 합성어나 파생어. 그러니까 뭐 두 개가 결합되는 경우. 근데 이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 뒷말이 비어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니은을 넣어 주겠죠. 니은 소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맨입 니은 들어갔고요. 자, 표기랑 발음을 보니 니은이 추가가 됐어. 표기랑 발음을 보니 니은이 추가가 됐어. 이런 거를 보고도 우리가 니은 첨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뭐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우리 이중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보통 야, 여, 요, 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건데요. 보통 히와 예사소리. 자, 요 친구들이 뭐예요? 거센 소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드드드, 부부부, 즈즈치 이렇게. 나머지 거센 소리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히읗과 만났을 때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전혀 다른 한기가 됐기 때문에 축약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음절 같은 경우가 줄어들 수가 자, 보자. 음절은 줄어들지 않고 이제 음운이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맏형, 잡혀, 닫고, 놓다, 좋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로 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니은 첨가를 했을 때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자, 색연필 같은 경우는 여기 니은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것의 영향으로도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자, 물력과 같은 경우는 니은이 첨가되니까 이제 유음화가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OX 표시를 해서 그 의문 환경을 알아보자. 자, 집안일. 자, 요렇게 합성어. 옹이는 한 단어입니다. 덧신 요렇게 두 개가 더해진 파생어긴 한데요. 뒤에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자음 맞고요. 뒷말이 이나 반모음인가? yes 노입니다. 니은 첨가가 일어났는가? yes. 자, 알 수 있는 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의문의 발음 법학, 축약, 국화, 축약, 그렇다, 축약, 하얗지,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센 소리가 바로 축약 현상이고요. 자, 놓고, 닫지, 바라타, 업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역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이런 식으로 봐주면요. 일단 개념은 끝났어요. 벌써 50분이나 흘렀네요. 자, 음운 변동의 실제 활동 부분은 살짝 봐주시면서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학습 활동에서 이제 거의 다 그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좀 질문을 해주시면 추가 해설해 드릴게요. 빠이빠이.